이번 시간에는 대영조선소 설립 두 번째 주제로 조선조선 철공소의 설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30년대에는 조선총독부가 일본 군부 재벌과 손을 잡고 진행한 조선중공업 설립과 별도로 민간 수산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진행한 대영조선소 설립 계획도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조선조선철공소라는 이름의 조선소 건설 추진입니다. 동계획이 현실화된 것은 1939년 8월경으로 원산항에 조선조선철공소 건설을 정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과정에서 장기간의 교섭이 필요했는데 부산, 군산, 해주 등 주요 항구 도시가 일본인 유지들을 중심으로 대영조선소 유치가 지역개발과 번영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치열한 유치 경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중 부청 및 부회가 앞장서서 조선소 필요 부지 제공 등을 제시하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원산이 조선소 설립지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원산부는 1940년 4월까지 분해 하천동 앞바다 7,000평을 매립하여 조선조선철공소에 매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설립될 조선소는 자본금을 200만 엔으로 하고 주로 동력선을 건조할 계획이었습니다. 조선중공업의 설립 당시 자본금이 300만 원이었으므로 자본금만으로 단순 비교하면 조선중공업의 3분의 2 정도의 규모의 조선소입니다. 설립 목적으로 조선 내 선박 중 대다수를 점하는 수상관계 선박 소유자의 수요에 응하여 장내 조선 내 주요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여 그 권익을 옹호하는 것에 시종한다고 하여 한국 내 수산업자가 필요한 어선을 전문적으로 건조하는 조선소로 설립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조선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도 수산업자들의 공동 출자로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주도의 조선중공업이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민간 수산업자들이 주도한 조선조선철공소의 설립은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우선 1939년 11월 임시자금조정법에 따라 설립 인가신청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했지만 그 승인이 지연되었습니다. 지연 이유는 설립될 조선소의 규모, 필요자재 조달 등의 현실성을 이유로 조선총독부가 계획의 축소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최초의 설립계획서는 반려되었고 1940년 7월 재신청한 설립인가 신청서에 대해서도 조선총독부는 계획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최초의 설립 신청에서 1년 1개월이 경과한 1940년 12월 말에 가서야 조선총독부의 설립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1년 1월 설립 발기인 대회를 경성 태평동 경성부민관에서 개최하고 3월 정식으로 설립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립된 주식회사 조선조선철공소의 회사 본점 사무실은 경성에 두고 원산에 조선소 본공장을, 청진에 분공장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청진 분공장은 신설하지 않고 유력 조선소를 흡수 합병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청진 분공장이 된 조선소는 1937년 2월 설립된 청진조선철공소였습니다. 청진조선철공소는 자본금 50만 엔으로 이 지역에서는 꽤 큰 조선소였습니다. 그리고 청진조선철공소의 흡수합병과 동시에 선박 엔진 제작을 위한 조기 공장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선조선철공소 청진분공장은 합병 전 청진조선철공소의 사장이었던 사사키 고지가 본사 상무 겸 청진공장 공장장으로 선임되어 관할하였습니다. 원산의 신규 조선소 건설은 자재난 등으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수한 청진조선철공소를 주축으로 조기공장을 건설한 청진공장은 1942년 2월부터 조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원산공장은 그보다 1년 정도 늦은 1943년부터 대부분의 설비를 완공하여 가동하였습니다. 원산공장의 생산 능력은 1943년 기준으로 선박건조 능력 2,400톤이었습니다. 100톤급 어선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24척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었고 선박 엔진 제작 능력은 12,000마력이었습니다. 청진공장은 선박 건조 능력 1,500톤, 조기 능력 8,000마력이었습니다. 종업원 수는 1943년 현재 경성 본사 직원 20명, 원산공장 445명, 그중 직공 350명이었고 청진공장은 335명, 그중 직공 250명으로 총 800명이었습니다. 목조 동력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로서는 한반도 내에서 최대 조선소였습니다. 조선철공소 자본금은 청진조선철공소의 합병으로 계획의 200만 엔보다 50만 엔이 증가한 250만 엔이 되었습니다. 필요자금은 계획대로 동회사 설립을 주도했던 어업종사자 및 수산물 가공업자들에 의해 대부분 출자되었습니다. 대주주의 이름을 올린 주요 출자자는 조선 야규비 제조업 수산조합연합회 그리고 청진어업조합 이사장이다 아키타 수산 주식회사 사장인 이자와 기요시, 조선수산개발 주식회사 등이었습니다. 조선철공소의 사례를 보면 1930년대 국내 조선업계는 민간주도 대형 조선소의 설립까지 나타나면서 조선산업의 성장 모습을 보입니다. 민간주도 대형 조선소 설립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일본 본토에 대자본이 직접 진출하여 설립한 일본 디젤공업 군산공장입니다. 일본 면방 독점 재벌 가네가우치의 출자로 조선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이 공급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주력 업종으로 조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앞서 살펴봤던 방어진 조선소와 마찬가지로 자사 소유 선박의 정비 및 필요 선박의 건조를 1차 목적으로 한 투자였습니다. 항만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의 관점에서 해당 지역 일본인 유지들이 출자하여 제법 큰 조선소를 설립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금 25만 엔으로 설립된 군산조선철공 주식회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군산조선철공은 군산지역 유지들의 공동 출자로 설립되었는데 군산항 입출항 선박의 수리 정비라는 항구 도시의 지역적 필요성을 조선소 건설의 목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현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1939년 일본 주요 조선소 중 하나인 오사카 조선이 진남포에 진출하여 조선소를 설립할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 자본 주도의 조선소 설립은 그 내부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식민지 조선공업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한계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철공소가 건설되는 1940년대 초반은 전시 통제가 심화됨에 따른 기자재 공급난이 가속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조선철공소 건설 역시 필요자재 공급이 원활치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공사비가 증가하여 원산공장 건설비만 223만 엔이 소요되는 등 기존 자본금만으로는 공장 건설 자금 충당도 힘겨운 실정이었습니다. 결국 부족한 시설 자금 및 운전 자금의 공급을 위해 1941년 8월 조선식산은행으로부터 설비 자금 100만 엔을 차입, 1942년 10월에는 다시 운전 자금 100만 엔을 차입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는 증자한 50만 엔으로 변상하였지만 1943년 3월 현재 140만 엔의 차입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간신히 1943년부터 본공장인
원산 공장이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했지만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태평양 전쟁 시기에 접어들어 이미 원래 목적인 어선건조 전문 조선소가 아닌 군수공장으로서 조선 총독부 내지 군부가 명령한 선박을 건조해야 했습니다. 한국 내 수산업에 필요한 어선을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이 시작된 조선소가 전쟁에 필요한 선박을 제국 국책에 입각하여 건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조선철공소의 건설 과정은 조선중공업과도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을 가집니다. 설립 과정에는 조선총독부, 전시통제경제 작동 이후에는 생산력 확충 계획에 포함되어 제국 차원의 정책적 육성 대상이었던 조선중공업과 달리 수산업자들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건설이 추진된 조선철공소는 오히려 전시통제 3법 중 하나인 임시자금 조정법에 의해 설립이 지연되고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설립계획 시 함정수리라는 군수적 성격이 강조된 조선중공업과 달리 조선철공소는 수산업자들이 필요한 어선건조를 전문으로 하는 비군수기업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제국 차원의 전시통제경제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는 상황에서 식민지 권력기관인 조선총독부는 스스로 만들었던 목조선 부분의 진흥책을 진행시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식민지 모국인 일본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 민간 수산업계의 자발적 어선건조 전문 조선소의 건설을 오히려 규제하였습니다. 1930년대 후반 관련 민간업자들이 주도한 목조 어선 건조 부분의 육성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제국 차원의 전시 통제 경제 시스템이 식민지에서도 작동되는 강도에 비례하여 기존의 식민지 공업화의 관점에서 추진하던 조선총독부의 산업육성 정책은 좌절되거나 변형을 강요당해야 했던 상황도 확인됩니다. 정리하면 1930년대 조선산업은 성장이 본격화되었고 전시체제기에 들어서도 수산업, 해운업 등 민간시장 확대에 힘입어 확장이 지속되었습니다. 신규 대형 조선소 설립이 193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위에 조선중공업, 조선철공소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지원의 면에서는 군부의 지원을 받은 조선중공업을 제외하면 민간주도 조선소 설립 시도는 전시체제기에 접어들어 비군수 공업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억제는 전시통제와 군수공업화 정책이 심화됨에 비례하여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내 조선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선박의 양산이 일제가 전쟁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걸어야 했던 중요 사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시계획조선인데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